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간관계론 11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11번째 원칙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데일 카네기 씨의 주장입니다. 아주 적을 만들기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바로 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틀렸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데일 카네기 씨의 주장입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은. 그리고 정말 그 감정을 엄청나게 상하게 만드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말 여러 가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11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정말 왜 존중을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멍든 사과, 썩은 사과인데요.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멍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거의 좋은 신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면 몰라도 일반적인 모든 관계는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방어적이 되고 그러면 네가 틀린 것을 한번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주 반감을 가지면서 일단 반대,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는 정말 이미 심한 감정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말하고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칙, 비난, 비판, 불평하라의 원칙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벌통을 걷어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벌통을 걷어차버리게 되면 그 꿀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양봉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양봉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런 벌들을 잘 보호하고 벌통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차내버려 가지고 아무런 이익이 발생이 못하게 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얘가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데일 카네기는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이 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설득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포프와 갈릴레오 갈릴리의 공통점인데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상대의 견해를 굉장히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 스타일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뭐랄까요?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들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자녀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 자녀가 이제 막 성장하면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몸의 변화, 또 몸에 어떤 그 근육이 생기면서 걷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은 아주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는 결코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비난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순수하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의 어떤 삶을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 자녀의 어린 유년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도 내가 칭찬과 인정과 중요함을 심어주지만 결코 내가 사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사실 자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요. 네.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에게 쓰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은 키워줘라, 높여라 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고 앞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종교 활동에서나 또 친구들의 만남에서 역시도 인정과 칭찬과 존중은 하지만 결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일절 없는 것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링컨의 어떤 그 링컨을 비난했던 그런 신문 편집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북 전쟁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난하고 지적하고 당연히 힘들게 하셨겠죠. 그런 링컨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들을 글에 올리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링컨이 사실 그런 내용들을 수정했을까요? 결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야유와 비난과 그다음에 뭐 회유까지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런 비난이나 비웃음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당연히 쿠션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범퍼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쿠션에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비난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위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의 강점과 장점과 어떤 감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말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만 이렇게 수정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쿠션을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공담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그 성공 부분들을 성공의 근간이 된 것은 남을 절대로 틀렸다고 말한 적도 없고 비난한 적도 없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절대 남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나 배우자 그리고
그리고 어떠한 모임에서도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에 또 자존감에 상처를 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감정적인 관계에서 적대감을 만들어서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 11일 원칙에서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문제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말 잘 알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두 사람이 해결해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서로의 윈윈에 관련된 사항들로, 상호 발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또 어떤 목적에 충실한 내용으로 서로 토론하고 숙론을 통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